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 조사와 제도 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입주민에게 조경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경 관리자인 그린 매니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선정된 그린 매니저는 아파트 정원 가꾸기 등 입주민 대상 생태 체험 교육을 시행하고 아파트 외부 공간의 하자 유지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감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큰 호재죠. 강제 철거로 인한 문제와 세입자의 주거권, 영업거래 보장까지 논란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서울시가 적정 보상 기준과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은 아래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화가 곤란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키다리 부동산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먼저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현 정부의 날짜별 부동산 정책 지금 이슈 진단 통해 만나보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많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수도권 지역은 그야말로 한파가 몰아치고 빙하기가 왔다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19년 올해는 어떤 식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정책들이 발표가 될지 그리고 2020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점쳐보고자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한번 날짜별로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정책들의 날짜들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2017년 6월 19일 6.19 대책이죠. 이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LTV와 DTI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LTV 그야말로 담보 인정 비율이죠. 이 부분을 10%로 강화를 시켰고 DTI를 또 잔금 대출 시에 DTI를 또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는 그러한 대출 규제가 처음에 발생이 됐고요. 거기도 전매 제한 기간이 또 강화가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강화를 시켰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됐죠. 경기도 광명과 그다음에 부산의 기장군 그리고 부산 진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는 그런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질서 확립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주택시장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법 행위를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어떤 불법 행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그렇게 해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투기 수요나 이런 부분을 막겠다라는 상황 하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거기다 재건축 규제 강화인데 주택 재건축 조합원에 해당되는 분들의 주택 공급수가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는 3주택까지 허용이 됐었죠. 하지만 이때 이후로 원칙적으로는 한 개 가구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외사항도 있었죠. 60제곱미터 이하는 2주택까지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었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 2017년 8월 2일 날 중요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많은 대책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우선순위로 과열지역 투기 수요를 유입을 차단하겠다라고 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더욱더 확대를 했죠. 투기지역 서울 11개 구와 그다음에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체 구와 그다음에 과천과 세종시를 포함을 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계속적으로 늘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청약제도 정비인데 1순위 요건을 강화를 시켰죠. 그래서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실거주 위주로 다주택자들이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장치를 했고요. 거기에 실수요 중심 수요 관리 및 투기 수요 조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세를 강화를 했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를 하는 범위 내에서 2주택자는 10%, 그다음에 3주택자는 20%까지 강화를 시켰고요. 거기에 또 투기 수요 조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의 금액의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입주 계획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투기 수요를 조사를 또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2017년 9월 5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역대 정권 내 가장 강력한 대책이 이때 발표가 됐지만 그래도 어떤 시장의 영향이 미미하게 일어나고 파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후속 조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 지정을 했죠. 경기도 성남의 분당구와 그다음에 세종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하고 대구 수성구까지 포함이 됐었죠.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어떤 금액 상승률이 10% 이내이거나 10% 이상이거나 그리고 이 거래량 자체가 3년 동안 비례를 했을 때 어떤 30% 정도 3배 이상 증가가 됐을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필요 없고 요건이라는 게 필요 없고 이 지역이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금액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강화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2017년 10월 24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죠. 신 DTI가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의 DTI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액에서 연간에 발생되는 어떤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비율을 해서 어떤 대출의 어떤 요건인데 여기에 그 이자 부분만 해당이 됐던 부분이 DTI예요. 근데 신 DTI는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대출 한도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 DTI가 도입이 됐고요. DSR이 단계적으로 정착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의 원금과 이자 플러스 어떤 차에 관련된 할부나 그다음에 카드에 관련된 할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원리금을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대출 요건이 강화가 됐던 그래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2017년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또 서민들 같은 경우가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주택으로 30만 실을 또 공급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임대주택을 또 5만 실을 또 공급을 하고 또 청년 또 신혼부부 또 2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또 발표가 됐고요. 자, 2017년 1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을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다주택으로 진행을 하지 말고 임대주택을 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모를 하고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지방세 감면이 이제 인몰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2021년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 8년으로 할 경우에 여기에 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고 종합부동산 세에 또 배제되는 그러한
것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2018년 9.13 대책에서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을 효과를 또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2017년 12월 14일 날 도시재생 시범단지를 68곳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 날은 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투기 지역을 또 지정을 했죠. 그래서 수도권 30만 호 공공택지를 30여 곳을 또 추가로 또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4곳과 그다음에 투기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광명, 하남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했고 부산 기장구는 또 이런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해제가 됐습니다. 자, 2018년 8월 30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도시 개념의 어떤 개발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낙후된 도시를 뉴딜 사업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랑구, 묵이동, 서대문, 천연동, 동대문, 제기동 7곳을 포함해서 약 99곳이 또 선정이 됐던 그런 정책이었죠. 자, 2018년 9.13 대책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어떤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대책이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율까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세에 어떤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양도세가 강화가 됐죠.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양도세에서 벗어났는데 그 부분이 2년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계속 투기 수요가 그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때 어떤 종합부동산세에 배제됐던 부분이 이제 배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축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지역 1주택 이상자에게는 대출이 제한이 됐습니다. 2018년 9월 20일은 또 수도권 주택 공급이 또 확대 방안이 나왔는데 수도권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3기 신도시 발표가 됐었고요. 1차로 17곳, 3만 5천 호, 그다음에 향후에 26만 5천 호를 택지를 확보를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대책이었고요. 거기에 또 신혼희망타운을 또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체의 주택 가격 자체가 수도권 지역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9주 연속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관망만 하고 투자에 대해서 보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쪽으로 주택 쪽으로 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틈새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투자의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현 정부의 날짜별 부동산 정책을 정말 꼼꼼하게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현명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2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이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으로 떠나볼게요. 작년 이맘때쯤 준공된 물건 가져오셨는데 설릉역 근처의 매물입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형 개발 호재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입니다.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같은 개발 호재가 어떤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떤 주택 가격에 또는 집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금액이 또 상승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단계를 보게 되면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쪽 시장이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어떤 지도상에서 어떤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삼성역이 2호선 삼성역이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출퇴근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직주 근접을 꾀하는 많은 임차인들이 노리는 그러한 입주 선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삼성역에서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역에서 바로 전역인 선릉역에서 가까운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선릉역에 도보 7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또 9호선 선정릉역 도보 8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자,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역 하면 2호선 삼성역과 그다음에 9호선 봉은사역이죠. 그래서 2호선과 9호선 라인의 봉은사역과 가까운 쪽, 삼성역과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부동산 한파기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역을 가까이에 두고 있지만 이 지역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죠. 바로 봉은사로 업무 밀집 지역과 그다음에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이 또 있는 그런 중간 정도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집을 다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젊다라는 부분은 현금 보유량이 적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임차로 들어오는 그러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많이 품고 있는 지역이지만이 향후에 공실의 위험이 없는 투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근에 또 상록회관 뒤에 보면 또 상권이 있습니다. 먹자 상권인데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그러한 입지이고요. 또 조금만 가게 되면 강남역에 있는 대형 상권 그리고 신논현역에 있는 대형 상권, 먹자 상권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요. 바로 근처에 또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GTX A 노선과 GTX C 노선, 경기권에서 서울 중심부 강남으로 빠른 시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이 확대가 되고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많이 세련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상권도 역시 확대가 되는 그런 쪽에서 가까운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개발 호재는 뭐 국제기로 복합지구라는 부분인데 자, 현대자동차가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대자동차의 수많은 인력들이죠. 13,000명 정도 되는 인력들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상권을 이용을 하고 그쪽 지역에서 가까운 쪽에서 거주를 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겠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약 58만 명이 하루에 유동인구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58만 명이 어떤 상권이나 그 지역을 어떤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발 호재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집가나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또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다음 신사 유래선 이렇게 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강남 한복판이 생긴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높은 빌딩이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에 또 1만 800여 명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에 또 롯데타운이 형성이 돼서 이 강남 지역에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를 한다. 그리고 건물 특징은 또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그런 물건이고요. 이미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중에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이렇게 있는데 평수 자체가 13평에 가까운 실면적입니다. 굉장히 좀 넓은 면적이죠. 금액 자체를 보게 되면 3억 3,500만 원입니다. 13평 실면적에 3억 3,500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투룸에 13평 정도 되면 3억 후반인데 3억 3,500 저렴한 금액이고요. 전세 3억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3,500만 원이면 강남 한복판에 선릉역에서 가까운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로 가득 둘러싸인 강남권에서 준비해 주신 매물인 만큼 간단하게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강남권의 매물들은 이제 어떤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이성호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2억 원, 월세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8,900만 원, 월세시 1억 2,9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바로 다음 달 완연한 봄이 찾아오는 그런 계절에 5월에 준공되는 매물인데요. 용산구 청파동 매물 바로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서울 한복판에 용산 쪽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이제 빠른 시기일 수도 있고 좀 지난 시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울시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또 서울시장의 강력한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100만 평이 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있고 그리고 용산의 민족공원 73만 평을 또 개발을 해서 미국의 또 굉장히 큰 그런 공원 옆에 있는 그런 빌딩들이 많은 곳이 있죠. 그래서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인근 주변으로 많은 개발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낙후돼 있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입이 될 건데 이 기업들에서 상주하는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낙후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쪽 이면부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이면부 쪽으로 한번 투자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숙대 입구역과 효창공원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숙명여대의 담벼락 사이에 있는 담벼락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은 또 용산 쪽에서도 어떤 학군이 잘 갖춰진 곳이죠. 설린중과 그다음에 설린고, 신광여고, 금양초 그리고 숙명여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이고요. 바로 옆에 또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용산 민족공원, 서울 최대의 공원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이 잘 갖춰진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또 개발 호재를 용산 와이밸리죠. 용산 전자상가를 새롭게 탈바꿈을 해서 이쪽 지역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만들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쪽 지역은 또 이 전자상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대기업에서 5G 기술까지 테스트를 해서 배드할 그런 곳으로 또 구축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쪽 지역이 지금 후면부로 지금 개발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청파 1구역이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추진 중에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후면부에 많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들이 새롭게 단장이 된다는 부분이 다른 지역, 이런 지역도 역시 향후에 그런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그 용산 쪽에 보게 되면 남산에서 민족공원까지 다세대로 이루어졌던 그 지역을 또 이렇게 녹지를 만들어서 보행로를 확보를 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용산에 또 마스터 플랜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의 어떤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도 있죠. 바로 강남에서 용산까지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신분당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민족공원도 역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건물은 또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또 여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히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8,9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8,900이고요. 월세는 1,000만 원에 월 90입니다. 대출 고려하시고 1억 2,900만 원이면 월세 투자 가능합니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8,900만 원의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용산은 미래가 굉장히 밝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조그만 소형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 종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호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확인하시죠.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과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0.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900만 원, 월세 시 1억 2,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오늘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 준비해 주신 주제가요. 일본 대도시 집가 급등과 용산입니다. 일본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지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일본의 대도시권역의 집가 급등과 그거를 봤을 때 앞으로 서울 시내, 특히 용산권역의 집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또 비관론자들이 인구 감소
인해서 그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회복을 못할 거라는 얘기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비관론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인구 감소라든지 뭐 대세 하락 뭐 그런 얘기들이 종종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런 대도시권역의 집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버블 시기가 터진 지 25년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3대 대도시권, 즉 도쿄나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정도 될 수 있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시와 비견되는 도쿄권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 집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폭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도쿄, 우리나라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긴자의 평형당, 한 평당 가격대가 무려 15억대까지 치솟고 있고요. 도심 재생산업, 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대가 넘어가는 지역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제가 준비한 것처럼 이 3대 도심권 이외에도 지방권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집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죠. 그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왜 집가, 땅값이 이렇게 올라갈까? 이유를 보면은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심권역, 특히 대도시권역의 도심 재생산업, 즉 도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방은 죽고 수도권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쿄권, 대도시권역의 도심 재생산업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쪽으로는 투자자나 실거주자분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관광지, 즉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일본 쪽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 주변 지역 쪽으로는 집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오셔서 소비를 하시고 뭐 쇼핑도 하시고 잠도 주무실 거고요. 또 소비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임대 수익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 즉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화폐 공급을 늘려서 금리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고요. 공급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 풀린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안정적인 도쿄권, 도심권 쪽에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중에서도 외국 관광객들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돈이 몰려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별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되는 지역은 더더욱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화면에서 아래 그림을 또 준비했지만 특히 도쿄권에서도 도쿄만이라든지 이 강변, 해변과 강변에 접해 있는 즉 한강이나 아니면 그 강이나 바다 뷰가 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가가 굉장히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나라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쿄, 오사카 그리고 나고야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대도심의 집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용산과 관련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용산권, 일본권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역, 특히 서울권역의 도심권역의 역세권은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조종상, 침체장이 언젠간 끝이 나겠죠. 그러면 다시 상승장이 돌아설 때는 지방, 수도권, 지역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권역에서도 도심권, 한강변, 개발호재, 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런 지역으로서 살아남을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스타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경기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지금 저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실업자 급여라든지 고령자들에 대한 부양책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티가 안 나지만 향후에 1년, 2년 또 올해와 내년에 거의 20조 가까운 토지 보상 금액이 또 수도권, 서울에 풀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유동성은 계속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유동성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흘러넘친다,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관광객 유입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그런 지가 상승 폭이 컸었는데요. 용산권역, 앞으로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필두로 한 관광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로 바뀌게 되는 지역이고요. 특히 용산권역, 뭐 이태원 역세권역의 한남 뉴타운, 또 동부 이촌동, 이촌 역세권의 재건축 사업들, 용산 역세권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 남영 역세권, 또 서울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역세권 개발, 또 관광지로 바뀌는 용산권역이 투자의 1순위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분간은 강남권역은 시세 상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규제를 워낙 강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기 어렵겠죠. 그러면 반대로 재개발이나 특히 도심 재개발,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인 용산권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큰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한남 뉴타운 3구역 사업 시행 인가 발표가 됐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컨소시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 재개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용산권역에 투자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대도시 집가 급등과 용산이라는 주제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일권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500만 원, 월세 시 1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용산구 중에서도 용문동의 매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입지상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의 중심은 민족공원입니다. 바로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은 주거 중심 지역, 후암동, 해방촌, 또 한남동, 이태원동은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본 매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용문동 같은 경우는 위로는 서울역, 또 가운데 효창공원역과 남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역에 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측편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투룸주택의 가치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지역,
위치하고 있으면서 올 가을에 입주가 올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매물이다. 그래서 가을 정도면 만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룸 또 좋은 로얄층의 투베이, 쓰리베이 구조의 완벽한 구조 또 집 잘 짓기로 유명한 그런 건설 회사에서 용산권역의 용문동에 시공을 맡았고요.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양평형 14, 15평형대의 실평형 11평, 12평 정도의 투룸형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깔끔한 대리석, 고급스러운 외장, 대리석 마감, 내부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면서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입니다. 특히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 세탁기 다 들어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최근 가장 큰 고민인 미세먼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2단계, 즉 환기 시설을 완벽하게 했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다세대에서 보기 어려울 만큼의 환기 시스템과 공기청정 기능까지 갖춘 그러므로 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직장인분들 또 신혼부부들의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개발이 될 때까지 정말 초역세권, 뛰어난 입지, 또 건물의 퀄리티와 풀옵션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또한 제가 속한 모든 매물처럼 임대 조건부 잔금,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큰 시세 차익과 개발 이익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물건이 위치하게 될 이 용산 주변의 개발 호재들일 텐데요. 추천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입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효창공원 압력 도보 4, 5분 정도 정말 좋은 용문동 원유로 2가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뉴타운 3구역이 드디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서울역 3개 컨소시엄이 다음 주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 정말 삼성물산, 롯데, 한화그룹에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의 3대 축, 용산민족공원, 용산국제업무단지, 서울역세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영역과 캠프킹 부지가 있겠고요. 효창공원 압력, 용문동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역 개발 국제업무단지의 후광업과 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자체적인 개발 계획. 위로는 서울역, 캠프킴,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편 경부선 라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효창공원 역세권 6호선, 경의선, 남영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남쪽으로는 또 용산 역세권까지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입지가 좋고요. 개발 호재라고 하면 올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는 용산 민족 국제업무단지가 사업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단지만 정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발표만 되면 정말 용문동 일대는 정말 부르게 갑시다. 걸어서 10분 정도면 5분, 10분 정도면 업무단지를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원효로 라인 또 한강대로변 쪽으로는 수많은 상업 업무, 대기업 복합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대형 호텔 5성급 운영하고 있으면서 6성급 호텔 계획이 되고 있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용산 민족공원 개장에 발 맞추어서 주변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 또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관광지로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GTX A노선, B노선 용산을 다 지나갈 예정이고요. 캠프킹 부지 무려 1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이 돼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분당선 개통이 되면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러면 17분 정도, 18분 정도면 강남역까지 바로 다닐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산 좋아지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매물, 이 입지가 왜 좋은지 한 말씀으로 드리면 본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큰 시대 차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정말 대단지 브랜드의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의 용산권역의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치를 지닌 용산구 용문동 매물의 가격과 전략도 함께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본 매물 매매가 3억 8,500만 원입니다. 투룸형 주택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예상 전세가는 2억 4천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1억대 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앞으로 시대 차익뿐만 아니고요.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용산권역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소형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는다는 투자 전략으로 해서 5년 이상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대 차익 또 입주권 노려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도 짧게 세워주시죠. 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다양한 지역들 매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희소 가치가 커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 가치,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용문동 매물뿐만 아니라 원효로 3사가 청파동, 후암동 다양한 매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양한 지역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두세 가지 매물 이상을 꼭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매물도 화면 통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일권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촌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5층 중에 1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투룸이고요.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만나볼게요. 어떤 매물일까요? 네, 본 매물은 신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 고급 주상복합 내에는 투룸형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로얄층, 동남향 구조의 3베이 구조, 기본적인 풀옵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심권, 또 신촌, 홍대 쪽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 대학생분들, 신혼부부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공실 걱정,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대로변 주상복합 내에는 고급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건의 입지와 추천 포인트 확인해보죠. 네, 입지와 개발 호재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이대신촌역 대로변, 8차선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경의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입니다. 바로 우측으로 가시면 부가현, 아현뉴타운 최고가 도심권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의 그런 근린생활시설들이 상업 업무시설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홍대, 합정, 또 여의도권역, 도심권, 또 용산권역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적인 개발 가치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현, 부가현 뉴타운의 개발 사업들, 또 상업지 대로변의 탁월한 입지, 또 당일발전소 지하화라든지 아니면 상암 DMC 개발 사업들, 월드컵대교 개발 사업들,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집가 상승, 일본의 예를 말씀드렸죠. 도심권역에 개발이 되는 지역 중에서 관광지로 될 수 있는 지역이 땅값, 집값이 가장 빠르고 높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지역이 바로 용산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포권역, 신촌, 이대, 홍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지역,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뛰어난 입지, 도심권의 가치, 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상업 업무시설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매물은 임대 금액과 매매 금액 잘 나왔을까요? 네, 잘 나왔습니다. 매매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고급 주상복합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3베이 구조 로얄층입니다. 전세가는 3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뭐 4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의 금액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본 지역 매물은 전세 놓기 아깝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나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20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 수익을 환산하면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얻어가시고요. 저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차선 대로변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뭐 상업시설들, 근린생활시설들, 또 옆쪽으로는 고급 주택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원룸이나 아니면 다중주택, 옛날 집밖에 없기 때문에 투룸주택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요. 투룸주택 공급 자체도 아예 없었고 원룸 오피스텔은 공급이 좀 되었지만 앞으로도 높은 지가나 규제로 인해서 투룸주택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임대가 상승, 임대료 상승, 거기에 또 매물의 투룸주택의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가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활용하시기 가장 좋은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 박일권 대표님께서 무료 1:1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상담도 계속 도와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